설계 기준은 20년 납 90세 만기고 당연히 비갱신형입니다. 40대 50대 기준으로 각각 설계를 해봤는데 일반암 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2천만원으로 설계 시 이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했을 때 이 상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가입 시 어떤 특약들 위주로 구성해야 되며 제가 추천드리는 암보험 설계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 설계 시 암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딱 이 두 가지 특약 이외에 다른 특약들은 웬만하면 구성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수술비는 일회성 지급인 진단비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수술을 시행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암의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수술이 시행되어야만 하고 단순 내시경이나 복강경 등의 시술도 암수술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최초로 발현된 장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들로 전이가 된 상태라면 수술을 하더라도 증세의 호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암치료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친아버지께서 이 케이스에 해당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많이들 가입하셨던 재진단암 진단비와 2차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이나 2년 이내에 재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첫 진단 시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특약입니다. 만약에 암 진단비 보장 금액을 높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보완용으로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암 수술비와 재진단암 진단비는 암 진단비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식도, 췌장, 골, 뇌, 혈액 및 림프 이 5가지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이 고해감과 관련된 암들은 모두 다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암들이므로 해당 암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특약인데 저는 이 특약 역시도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이 가지는 3가지 단점 때문인데 첫 번째 단점은 대부분 갱신형이라는 점, 두 번째 단점은 특정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식약처에 허가된 항암제만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생식기암이나 유방암 치료 시에는 표적항암 치료제가 적지 않게 쓰이는 등의 장점도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양성자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등의 특약들도 표적항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갱신형이라는 점과 일부의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 저는 결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도 장점이 많은 보험이지만 명확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암보험 가입 시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보험의 첫 번째 단점은 초기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보험은 중기 말기에 해당하는 암 환자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에 보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기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보험의 보상 조건이 되는 기준은 연간 암 특정 치료비 총액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천만 원은 무조건 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연간 암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나오려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많이 받아야만 할 텐데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여 치료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어 환자가 병원비의 5에서 10%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연간 암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천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약관을 보게 되면 암연기라고 불리는 제자리암과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경계에 있는 경계성 종양은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발달되어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 등 암 초기 단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암들은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연기로 판정을 받더라도 고가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비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 비용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었더라도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 보험으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보험의 두 번째 단점은 호르몬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암특정치료비 보험의 약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치료는 암특정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4번과 7번 항목인데요.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은 수술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몇 년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특정 치료비 보험은 5년 동안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유방암처럼 항호르몬 치료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단 최근에 특정 보험사에서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을 하는 암 특정 치료비 보험을 출시하였는데 여성분들은 이 회사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비전리 방사선을 이용하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도 암 특정 치료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보험의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암 특정 치료비 보험에도 다른 특약과 마찬가지로 의료 자문에 대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제3자 의료 자문은 최근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핵심 요소로 등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항암치료비 보험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받는 형식이지만 암 특정 치료비 보험은 발생한 비용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른 치료법이 표준 치료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중입자 치료 같은 신의료 기술을 시행받아 고가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기존 항암치료비 보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중입자 치료는 신의료 기술로서는 인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다른 치료법이 표준치료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중입자 치료를 시행받아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암 특정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건 제가 약관을 통해서 예측한 것일 뿐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험은 급여, 비급여, 전이암, 재발암 등 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보장하며 암 치료 방식도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표적항암치료 등 암 특정 치료에만 포함된다면 신의료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합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인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행위를 받게 된다면 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보험이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암보험 설계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암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을 가입할 때 보험료와 보장적인 측면이 가장 뛰어난 상품의 설계 자료입니다. 설계 기준은 20년 납 90세 만기고 당연히 비갱신형입니다. 40대 50대 기준으로 각각 설계를 해봤는데 일반암 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2천만원으로 설계 시 이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했을 때 이 상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보험료도 타사보다 저렴하지만 더 큰 장점은 항암 약물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별개의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치료를 모두 시행받았다면 총 4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항암제인 독성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표적 항암 치료나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의 신의료 기술도 모두 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보험료 대비 아주 훌륭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 특정 치료비 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호르몬 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시행받았다면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장 금액을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아쉽게도 이 상품에서는 증액이 불가능하고 딱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로만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상품은 방금 소개해드린 상품보다 보험료는 약간 더 높은 편이지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각각 4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둘 다 시행받았다면 무려 8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 비용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보다 항암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이렇게 높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암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암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제가 추천드리는 암보험 설계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